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비반 91545 김정윤, 91556 노영은, 91553 박서희가 조원이고, 조장 김정윤, 문헌 선정자 노영은, 발표자 박서희입니다. 저희 조가 발표할 연구의 제목은 수분 섭취 교육이 뇌졸중 환자의 요로 감염과 탈수 예방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이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임상에서 일을 하면서 입원 치료를 하던 환자들이 주 상병명과 별개로 2차적으로 요로 감염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고, 이 문제가 초기 대응에 미흡할 시 만성 신부전으로 야기되는 케이스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다가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을 통한 예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수분 섭취 교육을 시행한 후 요로 감염과 탈수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수분 섭취 교육이 요로 감염, 탈수와 관련된 생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유사 설계입니다. 독립 변수는 수분 섭취 교육이고, 종속 변수는 일일 수분 섭취량, 요 백혈구, 세균요, 요 색깔, 요 비중, 비유행 크레아티닌 비율, 나트륨입니다. 연구 대상은 한계 노인 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65세 이상 노인 뇌졸중 환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구체적 선정 기준은 입원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고 이간 영양이나 정맥 영양 주입을 받고 있지 않고 유치 도뇨 간에 삽입하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상호 교류가 없는 2층 20명을 실험군, 3층 20명을 대조군으로 배정하였고, 대조군에서 2명이 중간 탈락하여 실험군 20명, 대조군 18명으로 총 38명이 참여 대상자였습니다. 연구 절차로 먼저 38명의 대상자에게 3일 동안 1일 수분 섭취량 평균값과 소변량, 색깔의 수분 섭취 실태를 조사하였고, 설문지를 통해 일반적 특성 조사 후 생리적 지표 검사를 하였습니다. 후에 실험군 20명에게 주 2회 4주간 총 8회차로 구성된 수분 섭취 교육을 통해 1일 1100ml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강의와 유인물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수분 섭취의 중요성, 수분 부족 시 문제점,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 등이 포함되었으며, 수분 섭취 방법으로 식사 및 약물 복용 시간 이외에 식후 2시간 뒤에 재활 치료나 운동 후에도 수분 섭취를 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또 연구 보조자 중 간호사와 간병인에게 수분 섭취 교육을 시행하여 실험군에게 수분 섭취 권장량대로 직접 수분을 제공하도록 하고, 연구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격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후 대상자들의 3일 동안의 수분 섭취량 평균값과 소변량, 색깔의 수분 섭취 실태 조사를 하고 생리적 지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질성 검정을 위해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종교, 교육 정도를, 건강 관련 특성으로 입원 기간, 체중, 질병력, 과거력, 약물 종류, 배뇨, 양상, 기저귀 사용 유무, 영양 섭취 방법, 인지 기능 상태, 일상생활 능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효과 측정 도구로는 1일 수분 섭취량, 유효 검사, 비유행 크레아티닌 비율, 나트륨을 사용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앞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표 4에서 대상자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을 보시면 연령, 성별, 배우자, 종교, 교육 정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단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표 5의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 및 동질성 검정을 보면 특히 질병력, 과거력, 배뇨 양상, 영양 섭취, 인지 기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다른 특성들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단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재 전에 1일 수분 섭취량과 생리적 지표 및 동질성 검정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단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어 가설 검정에서 수분 섭취 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요 백혈구 정상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는 P값 0.024로 지지되었습니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세균류의 정상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는 P값 0.944로 기각되었습니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1일 수분 섭취량이 증가할 것이다는 P값 0.00으로 지지되었습니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요 색깔의 정상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는 P값 0.438로 기각되었습니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요 비중의 정상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는 P값 0.042로 지지되었습니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비유행 크레아티닌 비율의 정상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는 P값 0.020으로 지지되었습니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나트륨의 정상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는 P값 0.020으로 지지되었습니다. 수분 섭취 교육 전 측정된 1일 평균 섭취량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부족하였었는데 연구 결과 수분 섭취를 받은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유료 감염 지표인 요백혈구는 대조군보다 정상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지만 세균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노인의 요로 감염은 대부분 의식장애나 신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장 기능 저하로 감염 위험성이 커져 요로 감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기능적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서 요로 감염 진단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연 배뇨로 소변 검체를 받을 때 오염된 건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단순 돈의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탈수 지표인 요 색깔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시설 노인들은 신장 기능 저하, 여러 가지 약물 복용 등의 문제로 신장 농축 능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탈수 상태에 타당한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유행하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탈수 지표인 요비중과 비유행 크레아티닌 비율, 나트륨은 실험군에서 정상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온 결과를 볼 때 수분 섭취 교육을 통해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여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인한 2차적 건강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수분 섭취 교육은 65세 이상 노인 뇌졸중 환자들에게 수분 섭취 증가를 가져왔으며 요 백혈구, 요비중, 비오엔, 크레아티닌 비율, 나트륨의 정상 비율을 증가시켜 65세 이상 노인 뇌졸중 환자 요로 감염과 탈수와 관련된 2차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평소 수분 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 경각심을 일깨우게 해준 것 같고 맞춤형 간호 제공,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적용하여 요로 감염을 예방하게 되면 뇌졸중 환자의 성공적인 재활 치료를 수행하고 예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다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분 섭취 제한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뇌졸중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더 많은 입원 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기동력 저하, 연하곤란, 실어증 등으로 자신의 건강 유지에 수분 섭취가 필요할 것이라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에 대한 유혹을 불러일으킬 세심한 배려와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져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들에게 수분 섭취 교육을 임상에서 적용하여 조금 더 질 높은 간호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